중국은 한때 대국 굴기라 해가지고 막 달렸죠. 그런데 이번에 환율을 어떻게 조작 어떤 위안화 가치를 확 절하시키는 걸 보니까 대국 굴기는 좀 당분간 포기한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돈 가치를 저렇게 막 조절해 놓고는 대국 굴기로 G2, G1, 뭐 G1은 몰라 G2 꿈꾸기 어렵겠죠. 그래서 도광 양회 다시 이제 발톱을 감추고 그렇게 힘을 더 기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신문 볼까요? 3일간 뜻하지 않은 또 휴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자 금요일자 8월 14일자 환경 보시겠습니다. 일면에는 계속 며칠째 이어지는 그 기사입니다. 위안화. 어쨌든 중국이요. 여기 보십시오. 이게 오늘 있었던 현실 팩트입니다. 위안화 사흘 연속 절하시켰습니다. 그래서 13일에도 1.11% 더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. 그래서 내리 사흘간 합쳐서 4.6% 정도 떨어뜨린 거죠. 그래서 위안화 사흘 연속 절하. 중국인민은행 발표했습니다. 이걸로 끝이다. 이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. 한국의 코스피는 반등했고요. 원 달러 환율은 급락했습니다. 막 1,200원대로 가다가 1,174원이 됐네요. 원 달러 환율은 1,174원. 그래서 13일 하루에 다시 16원 80전 거의 17원 정도 내렸습니다. 계속 오르다가 그래서 1,200원까지 가느냐 텐데 자 우리 국내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. 한경의 자문 그룹의 시장 중심의 전문가들 한경 에코노미스트 클럽에 긴급 설문을 돌렸습니다.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위안화 더 떨어질 것이다. 그리고 현재 우리 원화값은 1,200원대가 적정이다 라고 봤습니다. 그러면 환율이 조금 더 오르겠다는 전망이죠. 지금 1,174원이니까요. 요건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좀 한다는 한경 에코노미스트 클럽의 전문가들 견해입니다. 중국 상황 감안하면 1년간 5%는 더 절하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했군요. 요 관련 기사는 오면으로 이어집니다. 볼까요? 자, 요런 위안화발 환율 전쟁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요. 통화 전쟁에서 손발 묶인 한국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2010년도 서울 선언이 자충수됐다 이렇게 됐습니다. 서울 선언이라 하면은 MB 정부 때요. 2010년도 그 서울에서 뭐 G20인가 그런 회의를 했죠. 그때 하면서 서울 선언을 했는데 이 기사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2010년도 서울 선언이 족쇄로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 그때 논란이 컸습니다만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4%를 초과하면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입니다. 이른바 경상수지 4% 룰인데요.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바로 그렇게 이 수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경상수지 4% 초과된 환율 개입 금지 이게 서울선언의 내용입니다. 한국이 그 당시에 중국 견제하려고 중국의 환율 함부로 못하게 견제를 해도 오히려 이 4% 룰에 지금 우리가 걸렸다 그렇습니다. 어쨌든 시장에서는 간접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간접수단이 뭐라고 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환율 충격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네요. 이 아래 기사는 아까 일면에서 이어진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전문가들의 87%가 위안화에 침체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. 뭐 예컨대 수출 문제도 그렇고요. 대외 경쟁력 이런 거에서 그래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.4위안에서 6.9위안 정도를 전망한다 그랬습니다. 여기 아래 기사는요. 오면 넘어간 게 보겠습니다만은 한은이 금통위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. 요 2주일 총계가 있죠. 한은이 금리 동결한 게 일면의 기사가 이어지는데 미국 금리 인상 겹쳐도 자금 유출은 많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동결했다는 겁니다. 요건 일면으로 백해서 볼까요? 요 기사입니다.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.5% 그 상태로 동결했다. 뭐 여전히 사상 최저 상태죠. 그 기사가 있고요. 광복절 다가오면서 태극기 사진을 실었네요. 그러고 사면 기대도 많고 뭐 어쨌든 논란도 많았던 사면 그 기사입니다. 사면에 기업인들 제일 관심사로 했던 거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들어갔고요. 사면에 들어갔고
경제인은 그래서 최태원 회장 등 1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김현중 하나그룹 부회장, 홍동욱 하나그룹 여천 KCC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고, 그러나 김성현, 그다음 최태원 씨의 동생 최재원 씨, 구본상 전 LAG 넥서인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제외됐다라고 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. 운전면허, 그다음 행정제재 감면자 220만 명,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신호위반 이런 사람들 이번에 220만 명 복권됐고요. 건설 분야 입찰 제한 해제 2,008개 회사입니다. 요게 우리 제목으로 뽑았죠. 여기는 건설사 2,008곳 족쇄가 풀렸다. 입찰 그동안 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행정적 처분을 받아서 뭐 이래서 입찰 못했는데 다 풀렸다. 새로 기회를 줬다. 뭐 주어졌다. 그런 거죠. 어쨌든 경제인은 14명이 포함이 됐고요. 이 기사는 2, 3면에 많이 쓰였는데 한번 봅시다. 2면을 볼까요? 2면 뭐라고 해놨나? 광복절 특별사면 원칙 고수한 박근혜 경제 살리려면 기업이 통 큰 사면이 했어야 하는 재계의 얘기입니다.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. 사면 자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. 사면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. 함부로 기업인을 잡아넣지 말고 죄가 안 되는 관행이 안 되는 건 함부로 잡아넣지 말고 꼭 범법적인 뭐 그런 걸로 징벌을 가야 된다면 엄하게 하고 그게 원칙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희 환경사설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면을 하게 된 그 원인을 보면 대개 횡령, 배임, 정말 국제적으로 잘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말하자면 잡혀가고 징벌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. 우리는 그런 주장을 환경은 많이 했습니다. 국민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요. 국무회의 의결에서 사면을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의결 장면 사진입니다. 221만 명 특별 사면. 역대 6번째로 많은 규모다고 했고, 법조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사면에 한계 있다. 뭐 그런 것까지 제목인데, 운전자 220만 명 특별 감면이라든가, 법무부에 민원이 없었다. 그런 얘기. 자, 3면을 봅시다. 3면은 그럼 SK는 어떻게 나오냐. 최태원, SK 회장 926일 만에 3년 다 돼가네요. 복귀. SK 주단위 투자 속도 낸다. 회장이 나왔으니 제대로 한번 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. 하이닉스의 2000 청주 공장 정서를 꼭 결론 내고 SK 이노베이션은 북미 셰일가스 M&A도 달리고 이 사진도 뭐 좋게 실었네요. 한화 LIG 안타깝지만 경제 살리게 최선하겠다. 뭐 사면 해준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경제 살리기 나서고 아니라고 안 하고 뭐 좀 너무 그렇게 보면 좀 유치한 거죠. 어쨌든 서로가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가는 거 그런 것입니다. 광복절 특사지만은 14일부터 휴가를 하루 앞당겨서 효력이 발생한다. 14일이 휴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사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하루 이익 받네요. 14일 0시부터 효력이니까 광복절은 15일이지만 그렇습니다. 그 다음 건설사들도 아까 2,008개,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대우건설 등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풀렸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1면에 다 봤나요? 1면에 요 기사를 안 봤군요. 자, 대화면, 큰 화면의 삼성폰. 삼성이 뉴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. 갤럭시 노트 5 버전.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 버전. S6의 플러스 버전이군요. 뉴욕에서 공개했습니다. 이제 뭐 삼성이면 기업 공개를 삼성그룹 본사로 기자들 오십시오가 아니죠. 뉴욕, 전에는 런던에서 공개했죠. 전 세계 미디어들을 다 모아놓고 뉴욕, 런던 이런 데서 제품 공개를 하는 겁니다. 어쨌든 신제품이 또 해서 삼성의 롱런 히트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이건 기사에 있는 건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. 11면에 관련 기사가 쭉 이어지는데 제가 다운받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베일 버슨 갤럭시 5, 그 다음에 S6 엣지 플러스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하반기에 큰 화면 이걸로 전쟁을 불붙였다. 그래서 하반기에 글로벌 휴대폰 그 모드가 트렌드 기류가 큰 화면으로 서로 싸움을 벌일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. 2, 3면까지 봤고요. 4면은 아까 위안화 요건데 아까 큰 기사를 봤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뭔가 큰 게 있는 것도 같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게 있다는 같은 이런 불확실성. 그리스가 크네요. 중국 생산 소비 다시 꺾겠다. 요 기획으로 3일 썼습니다. 상반기 7% 성장도 못 믿겠다. 이런 기사가 있고요.
요게 미국이 위안화를 약세를 용인한 거냐 이번에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하고 IMF도 그렇고요. 그래서 미국이 많이 봐준 거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. 이런 기사도 재밌죠. 그 다음에 중국의 걸린 궁피바 정책에 논란이 됐다.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 돈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회면 오랜만에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. 사회면은 대졸자의 절반이 부모의 연처 사는 캥거루족이다. 우리나라 상황입니다. 청년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인데 절반이 부모의 연처. 그래도 절반은 독립했다는 게 장하기도 합니다. 요게 꼭 일본으로 가는 꼴이죠. 일본의 청년들이 청년 실업이 심할 때 부모의 얹혀 살더라고요. 부모들은 돈이 좀 있고 형편이 있고 청년 실업이 안 되니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. 자, 광복절 얼마 전 기업 기사들이 좀 있군요.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. 휴일 잘 보내시고요.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또 신문 만들고 열심히 읽고 하죠.